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주 영상에서 5가지의 양자 컴퓨터 개발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초전도회로 이온트랩 광자를 이용한 개발 방식이 제일 앞서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이온트랩 방식과 양대 산맥으로 가장 많이 양자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큐비트 생성 방식이 바로 슈퍼 컨덕팅 초전도 방식인데요. 금속을 아주 낮은 온도로 냉각하여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게 하여 큐비트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이전 영상을 위에 링크 걸어드리니 참고해주세요. 더보기란에도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초전도 양자 기업들이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가장 기술력으로 앞서간다고 볼 수 있는 미국 대기업들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초전도 방식으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기업들을 알아보는 2탄으로 나머지 기업들 중 세계 클라우드 선도업체 아마존 웹 서비스 AWS와 인텔 그리고 D-Wave, 리게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존의 양자 컴퓨팅 전략은 자체 양자 하드웨어 구축에 중점을 두는 구글, IBM 등 경쟁업체와 다릅니다. 그들의 전략에 따라 아마존은 최고의 양자 하드웨어를 놓고 끝없는 경쟁을 벌이는 것보다 고객에게 양자 컴퓨팅을 실험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과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2019년 말 아마존 브레킷을 발표했고 2020년 8월 모든 일반 사용자에게 제공되었는데요. 다양한 양자 컴퓨팅 기술을 위한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공급업체를 한데 모았습니다. 초전도 회로 기술을 활용하는 리게티와 옥스포드 퀀텀 서킷, 이온트랩을 이용하는 아이온큐, 중성 원자를 사용하는 큐에라, 포토닉 기술을 지원하는 자나두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지원하기 때문에 약간의 코드 조정만으로 서로 다른 아키텍처를 비교 및 검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도 12월 6일 아이온큐의 29AQ 양자 컴퓨터인 포르테를 최초로 아마존 브라켓에서 공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퀀텀 솔루션즈 랩은 아마존의 전문가들이 양자 컴퓨터 기술의 잠재력과 적용 가능성을 알고 싶어하는 고객사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AWS 퀀텀 컴퓨팅 센터는 아마존의 자체 양자 컴퓨터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 조직입니다. 미국 칼텍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안에 설립된 센터는 21,000제곱피트 약 1,952 규모의 2층 건물입니다. AWS 양자 컴퓨팅 센터의 우선적인 목표는 내결함성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AWS는 오류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고려 중인데요. 첫 번째는 양자를 방해하는 요소를 완전히 차단하는 소재를 만들어 둘러싸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세서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보정하는 아키텍처를 적용해 오류 감지하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는 빛 등 외부 자극에 민감한 양자를 이용하는 만큼 오류율이 높은데요. 이를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류율을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AWS는 현재 오류 수정의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2023년 11월 28일 AWS 리인벤트 컨퍼런스에서 아마존이 오류를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작한 새로운 맞춤형 셀계 양자 칩을 출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최첨단 칩으로 수동적인 오류 수정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오류를 팩배까지 억제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AWS의 오류 수정 양자 컴퓨터 탐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AWS 수석 부사장 피터 드산티스는 AWS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양자 알고리즘에는 오류 없이 수십억 번의 작업이 필요한데 현재 도달할 수 없는 엄청난 수의 큐비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큐비트는 비트 뒤집기와 위상 뒤집기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오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큐비트가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하여 양자 계산이 부정확해질 수 있는 것처럼 위상 반전 오류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양자 오류 수정 기술이 사용됩니다. AWS 퀀텀 컴퓨팅 팀은 맞춤 설계된 이 칩을 통해 비트 플립을 위상 플립에서 분리하여 오류 수정을 합니다. 수동적 오류 수정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칩은 비트 플립 오류를 100배, 즉 99%까지 성공적으로 줄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상 반전 오류에만 집중할 수 있어 양자 오류 수정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오류 수정 양자 컴퓨터를 향한 여정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이 양자 칩의 개발은 중요한 진전이고 하드웨어 효율성과 확장성을 강화함으로써 AWS는 이 칩을 통해 얻은 실험 결과가 표준 접근 방식보다 6배 더 효율적으로 양자 오류 수정을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마이크로칩 표면에 큐비트를 인쇄하는 초전도 양자회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물리적 큐비트 수의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확장성을 통해 칩에 더 많은 물리적 큐비트를 추가하여 논리적 오류를 기하급수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다른 접근 방식은 수동으로 결합해야 하는 대형 3D 공진 공동에 의존합니다. 이에는 몇 개의 큐비트가 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인텔을 보겠습니다. 인텔은 인텔랩스를 통해 여러 칩들을 개발 중인데요. 2018년 49큐비트 칩 탱글 레이크를 발표했는데요. 이 칩은 초전도 환경에서 작동하는 양자 칩셋입니다. 인텔은 17큐비트 초전도 테스트 칩을 납품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이 49큐비트 초전도 양자 칩을 만들었는데요.
이 칩의 코드명은 알래스카에 있는 호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극한의 추운 온도의 환경과 얽힌 상태의 양자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 후 2019년에 극저온 제어 치포스 리즈 I를 공개했는데요. 최대 32개의 큐비트를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자 기계를 작동하기 위해 냉장고와 연결된 수천 개의 와이어와 렉의 필요를 간소화했습니다. 인텔은 부피가 큰 계측기를 통합된 소형 SoCU로 대체하고 큐비트 성능을 향상해 엔지니어링 팀이 더 많은 수의 큐비트 확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호스 리즈2를 공개했는데요. 기존 양자 시스템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확장성을 크게 개선하며 큐비트 상태를 조작하고 있는 기능과 다중 큐비트 연결에 필요한 게이트 제어 기능이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인텔은 실리콘 스핀 큐비트 제조 방향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요. 곧 실리콘 반도체 방식의 양자 컴퓨터 개발 기업들 영상을 만들 때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D-Wave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캐나다에 본사를 둔 회사인 D-Wave 시스템즈는 2007년 128개의 큐비트를 사용하는 최초의 상용 컴퓨터 D-Wave를 세계 최초로 판매했습니다. 2022년 8월에 상장되어 초기에 10.86달러까지 갔다가 현주가 1.05달러입니다. D-Wave의 양자 컴퓨터는 양자 어닐링이라는 프로세스를 사용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최적화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으므로 사용자가 문제를 검색해 매핑하면 처리 장치가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발견된 큐비트의 최적 구성에 해당하는 계산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값은 가능한 최상의 결과이므로 대규모로 더 높은 품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 등이 투자를 하여 3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1000개의 큐비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큐비트 수로는 상당히 많이 발전한 기업인데요. 최신 D-Wave 애드밴티지 시스템은 5000개 이상의 큐비트와 15큐비트 연결을 갖춘 프로세서 아키텍처를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플럭스오니움이라는 새로운 큐비트 기술을 개발했는데 기존 초전도성 큐비트보다 더 안정적이어서 더 오랫동안 100마이크로 초동안 양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달성한 것보다 10배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사용해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D-Wave는 현재 애드밴티지 시스템에 대한 점진적인 후속 조치를 개발 중입니다. 하드웨어 외에도 회사는 기업, 정부기관 등이 양자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전체 스택을 제공합니다. 리게티 컴퓨팅은 양자 컴퓨터와 초전도 양자 프로세서를 구축하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순수 양자 컴퓨팅 회사입니다. 2022년 3월에 상장하여 9.43달러를 최고점을 찍고 현주가 1.04달러네요. 현재 시킹알파에서는 리게티는 경고가 붙어있네요. 수익이 너무 안 나고 주가도 너무 떨어져서인가 봅니다. 이 기업의 장점은 하이브리드 양자 고전 컴퓨팅 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양자와 고전 컴퓨팅의 장점을 동시에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리게티는 초전도 회로를 큐비트로 활용합니다. 큐비트는 실리콘 칩으로 제작되고 영하의 온도에서 작동하고요.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리게티는 ADIL,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및 미 에너지부와 같은 여러 주요 기업 및 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했습니다. 리게티는 2023년 초 아마존 웹서비스 AWS의 브라켓과 협력하여 80큐비트 프로세서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리게티는 지난 8월에 처음으로 리게티 4세대 앙카라는 새로운 84큐비트 프로세서를 개발했으며 이 프로세서 중 4개를 모아 리라라는 336큐비트 머신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12월 8일 리게티는 자사 최초의 상용 양자 처리 장치 QPU인 노베라 QPU를 출시했습니다. 노베라 QPU는 앙카 시스템과 동일한 아키텍처를 사용하며 빠른 2큐비트 작업을 위한 턴테이블 커플러가 있는 9큐비트 칩과 단일 큐비트 작업 테스트를 위한 5큐비트 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베라는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하이브리드 양자 알고리즘을 포함한 다양한 테스트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희석 냉작 고극저온 영역에서 작동하는 냉장고의 한 종류 및 제어 시스템과 통합 가능하며 판매 가격은 90만 달러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리게티는 2023년 초 미국의 입자 물리학 연구소인 페르미랩에 9큐비트 QPU를 납품한 바 있고 로드맵에는 2025년에 1000큐비트를 지원할 수 있는 더 큰 머신을 구축하고 2027년에는 4000큐비트를 지원하는 머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내 기업을 살펴보니 대부분 큐비트 수로는 아이온큐보다 더 앞서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마존은 정확한 큐비트 수를 모르지만요. D-Wave의 5000큐비트에 비해서는 아이온큐가 큐비트 수가 더 낮지만 사실 리게티도 84큐비트를 달성했고 큐비트 수로는 그렇게 많이 뒤처지지는 않았고 또한 큐비트 수도 중요하지만 오류에 대한 내성을 갖는 논리적 큐비트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누가 완전히 앞서간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섣부른 것 같습니다. 오늘 2024년 상승할 기대를 받고 있는 초전도 양자 기업들을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혹시 기다리셨던 분들 너무 아쉽지만 다음 영상 초전도 양자 기업 3편에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 기업들을 살펴보며
초전도와 이온트랩의 방식의 아이온큐와 현재 개발 상태를 비교도 해보려 합니다. 오늘 살펴본 D-웨이브와 리게티 상당히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투자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구독 안 하셔도 좋아요라도 눌러주시면 알고리즘의 물결을 타게 되어 정말 도움이 되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